점무리흡수 안녕하십니까, 레드우드입니다. 저는 지금 사무실인데요. 뒤에가 하얘니까 좋네. 조금 울리지만 그래도 오디오가 나쁘진 않을 거라고 봅니다. 제가 오늘 얘기하고 싶은 거는 그런 겁니다. 저는 뭘 하는 사람이냐? 프놈펜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캄보디아에 벌써 4년째 거주하고 있고요. 그러면 4년 동안 뭐 했냐? 이것저것 했습니다. 식당도 해보고요. 다른 큰 꿈을 가지고 사업도 해봤습니다. 물론 그 중간에 안 된 것도 있습니다. 이런 저런 걸 다 거치고 지금 이 자리에 그냥 솔직하게 이야기를 나누고 싶어서, 제가 돈이 많거나 돈을 많이 버는 사람이라면 제가 유튜브를 하겠습니까? 그리고 잘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여기서 풍족하게 살고 부유하게 살면 유튜브 안 합니다. 안 하죠. 특히 50대는 접근이 쉽지 않습니다. 누가 하겠습니까? 돈도 안 되는 일을. 전 솔직히 말할게요. 저는 지금 꼭 여행업은 아니지만 글쎄, 컨설팅이라고 해야 되나, 플래너라고 해야 되나, 코디네이터라고 해야 되나,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것만 하는 거 아닙니다. 그게 주가 아닙니다. 저는 이걸 하기 전에 이미 유튜브를 시작했고, 구독자 여러분들은 아실 겁니다. 저하고 초창기에 만난 구독자들은 저는 그분들이 고민하는 것, 그런 거 성실히 대답해 드리고, 최근에도 어떤 분이 심각하게 저한테 메일을 보내셨어요. 한 3천만 원 가지고 CM립에서 족발, 피자, 내지는 꼬막이 싸니까 칼국수 어떤가, 좀 심각하게 질문을 하셨는데, 물론 저는 답변을 드렸습니다. 저는 그런 걸 좋아합니다. 구독자 여러분들과, 만약에 제가 지금 구독자가 정말 10만 명, 20만 명이라면 그런 거 못하겠죠. 초창기에 오신 여러분들은 굉장히 복 받으신 겁니다. 저 그렇게 무슨 인생을 쉽게 살지는 않았어요. 최근에 저도 일을 하면서 보람을 느낀 건 그거죠. 손님들, 캄보디아 한국 대사관에서 의원님들이 오니까 좀 손님들을 안내해 달라. 의뢰 받았습니다. 그리고 오케이 받았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릴 수 없지만 어쨌든 대사관에서 인정받은 사람입니다. 우리가 사업을 할 때 까먹는 게 있어요. 뭐냐면, 이것저것, 이거 하면 될까? 저거 하면 될까? 생각 많이 하시죠. 캄보디아의 장점이요. 한국에서는 가게를 내려면 어떻게 됩니까? 권리금, 임대료, 인건비, 시설비. 얼마 갖고 될까요? 시내 한복판 아니더라도 1억 이하로 될까요? 힘들죠? 물론 캄보디아에서는 됩니다. 그거 말고 3천만 원, 4천만 원, 5천만 원 가지고도 시작하실 수 있습니다. 제가 정확히 말씀드릴게요. 여기 소득 수준이 낮죠? 그러면 사업은 그런 겁니다. 인풋이 적으면 아웃풋도 적다. 예를 들어 들어가는 돈이 적으면
수입도 적다는 겁니다. 여기 구매덱을 보세요. 이 사람들이 한 끼에 현지인들이 한국 사람들처럼 요즘 한국에 서울에 가면 설렁탕 뭐 먹으려면 뭐 8,000원, 9,000원 하지 않습니까? 그냥 뭐 백반 먹을래도 5,000원짜리가 있습니까? 없죠? 그럼 얼마입니까? 여기 사람들은 보통 사람들이 먹는 구매력, 이 중요한 겁니다. 사업을 생각하시는, 캄보디아에서 무슨 사업을 생각하시거나 장사를 생각하시는 분, 사업과는 장사는 좀 틀린 건데, 이 사람들이 하루에 쓸 수 있는 밥값이 얼마인가 생각해 보십시오. 예? 한 끼에 2불, 3불 이내입니다. 예. 4,000원, 5,000원, 6,000원 이내에 사 먹을 수밖에 없어요. 프놈펜이니까. 여기는 그래도 돈을 많이 쓰는 동네니까. 그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자, 우리가 흔히 저한테 그런 말을 하세요. 거기 얼마입니까? 얼토당토한 바보 같은 질문입니다. 시골도 다르고, 가격이란 건 지역과 업종에 따라 다 다르고, 시내에선 당연히 비싸고요. 시외에선 쌉니다. 그걸 평균을 어떻게 냅니까? 그냥 대충 잡아서 내지만, 그 한 끼 얼마예요? 관광지는 당연히 음식값이 비싸죠. 왜? 관광지는 그만한 풍경, 뷰가 있으니까 그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는 겁니다. 제주도가 왜 괜히 비쌉니까? 그래서 비싼 겁니다. 김만복 김밥 거지 같은 전복 김밥을 그걸 사 먹는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 겁니다. 저한테 질문하실 때는 단순하게 질문하시면 제가 대답을 드리기가 곤란합니다. 프놈펜 월세가 얼마예요? 월세가 천차만별이지. 시내냐 시외냐 따라서 말이 됩니까? 그런 질문이? 저는 몇 개월을 지내고 싶은데 또는 주재원으로 오는데 저는 외곽에 살아도 괜찮고 저는 교통수단이 있고 차량을 저는 살려고 합니다. 또는 렌트를 하려고 합니다. 또는 원래 회사 통근 차량이 있습니다. 뭐 그런 조건을 내세워서 저한테 물어보신다면 얼마든지 대답을 해드리죠. 단순하게 거기 얼마야? 누가 대답해 줍니까? 말이 됩니까? 장사와 사업의 차이가 뭔지 아십니까? 장사는 편의점을 생각해 보세요. 시간적인 것과 공간이 매여 있습니다. 나한테. 그건 장사입니다. 사업은 남한테 맡길 수도 있고, 저는 집에 있어요. 근데 다른 곳에서 일을 벌려 수익을 얻습니다. 그러면 사업인 겁니다. 장사는 내가 시간과 공간이 매여 있으면 그건 장사인 겁니다. 만약에 이민을 생각하시거나 은퇴를 생각하신다면 이 점을 분명히 생각하셔야 됩니다. 자, 난 매여 있을 것인가? 은퇴를 하는데 왜 매여 있어야 돼? 잘 생각해 보세요. 거기 가서 식당 하나 차리고 산다? 식당은 장사입니다. 거기서 내 시간과 내 공간 움직이지도 못하는데 빼도 박도 못하게 거기서 살아야 됩니다. 벌써 10분 다 돼가네. 한 15분 이내에 끝내려고 그랬는데 제 사무실이 천장이 높아가지고 좀 울립니다. 가구도 없고. 여러분 어쨌든 가구 없다는 거 내가 얘기할게. 화려하게 차린 가구를 가지고 사무실을 차려놓은 곳이요?
절대로 믿지 마십시오. 예. 사업의 내용을 봐야 됩니다. 그 사람은 어느 정도 신뢰를 갖고 있느냐. 즉, 이게 중요한 얘기입니다. 또 하나. 외국에 있을 때 누구한테 도움을 받으려면 그 나라에 살고 있는 현지 교민에게 도움을 받으시죠. 나와의 관계가 아니라 그 나라에서 그 사람은 어떤 평판을 가지고 있는가. 평판. 그걸 한번 따져보셔야 됩니다. 나하고 친하다고 다가 아닙니다. 그 나라에서 어떤 평판을 갖고 있나, 그 교민사회에서 어떤 평판을 가지고 있는가. 아예 모른다? 그러면 안 되죠. 최소한 어떠한 교민사회든 3년 이상 산 사람들은 다 평판이 나 있게 되어 있습니다. 미국이든, 저는 외국 생활을 오래 했으니까 압니다. 다 압니다. 특히 캄보디아나 베트남, 여기 동남아는 그 교민사회에 평판이 있습니다. 그 사람, 그 사업에 대한 평판. 저는 왜 이렇게 얼굴을 까놓고 할까요? 저는 척을 진 적이 없기 때문이죠. 오히려 나한테 피해를 주는 사람들은 있겠죠. 예, 끝납니다. 얘기는 안 합니다. 그만큼 모든 사업을 시작하거나 이민을 준비하시거나 할 때 나를 도와주는 사람이 그 나라에 있다 할 때 그 사람의 평판을 먼저 잘 현지에 가서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여기 와서 외국 가면 한국 사람들이 더해, 한국 사람들이 사기쳐, 한국 놈들이 막 더 뜯어먹어. 아니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자기가 준비를 잘못한 겁니다. 아니, 자, 캄보디아에 오래 살았다고 여러분들은 저를 믿으실 겁니까? 아니죠. 물어보세요. 대사관에 물어보든가 교민회에 물어보든가 거기 오래 산 사람들한테 저한테 저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를 물어봐야죠. 그게 순서입니다. 먼저 저 사람은 뭔 일을 했고 어떤 일을 했고 그동안 평판이 어땠는가에 대해서 묻지도 않고 그 사람은 오래 살았으니까 그렇게 나한테 해주더라. 그걸 믿으세요? 안 됩니다. 그건 스스로가 잘못한 건데 나중에 그럽니다. 한국 사람들이 사기쳤다는 동 나한테 더 비싸게 받는다는 동 아니죠. 저는 비싸게 받습니다. 무조건. 모든 의뢰를 할 때. 왜? 확실하게 해주기 위해서. 어떤 나라든 가면 예상 위에, 우리가 생각했던 예상 위에 어떤 이민이나 은퇴 비용이 듭니다. 근데 그걸 얘기를 안 하죠. 안 하고 오히려 부풀려서 이럽니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사람들은 신뢰가 갑니까? 여러분 잘 보세요. 여행을 가더라도 캄보디아 앙코르와트를 갑니다. 가성비 좋아하시죠? 자, 가이드가 한국말 조금 하는 가이드예요. 싸요. 야, 하루 캄보디아인인데 한국말을 해. 하루 100불밖에 안 해. 야, 한국어 가이드 쓰려면 150불을 써야 돼. 그럼 야, 50불 절감이네. 랄랄라. 이게 가성비일까요? 아닙니다. 여러분이 가서 박밀리아 앙코르와트 가서 보는 건 말이에요. 그 사람들이 제대로 설명 안 해주면 가서 돌무더기밖에 안 보는 겁니다. 쓰러진 돌밖에 안 보는 거예요. 과연 이 나라에 왜 힌두교 문화가 들어왔는지 그걸 설명해 줄 사람이 있습니까? 역사 가이드가? 캄보디아인이 그런 얘기를 해줄까요? 정말 A급 가이드 아니면, 자, 이게 왜 프놈펜 호텔 이름이 나가인지 또는 가루다, 인도네시아 항공사 가루다, 다 왜 힌두교 신화에 대해서 이해가 없으면 그런 얘기를 못합니다. 그리고 벽화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정도 설명해 주는 건 그냥 외워서 하는 거지만
진짜 한 나라의 문화를 배우려면 15분 다 돼가네. 나 이 15분만 하려고 했는데. 그 정도 공부를 하고 가야 됩니다. 저도 이만한 책을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 공부를 하는데 저는 싸게 받기 싫지요. 예. 저는 가이드는 아직 곧 의원님들 모시고 하겠지만, 자, 싼 게 비지떡이다. 자, 가성비는 항상 우리가 인생을 하든 여행을 하든 인생에서 사업을 하든 여행을 하든 잘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요즘 20대 30대들은 막 가성비 따지다가 결국 엉뚱한 것만 배웁니다. 아니면 요만큼만 배웁니다. 그게 다인 줄 압니다. 아닙니다. 아니에요. 제가 말씀드린 결코 아닙니다. 바이바이.